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고 싶은 와리의 아침 식당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노영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맨 먼저 일어나면은 무슨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 또 오늘 출근해야 되네. 벌써 아침이야? 오늘 무슨 요일이지? 빨리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혹시 너무 상쾌한 아침이다. 드디어 아침이 밝았어. 나만을 위한 이런 아침이 밝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평일 아침에?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지난 1년 전에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2호선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좀 열심히 관찰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다들 좋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핸드폰만 보거나 잔뜩 찌푸린 얼굴로 어깨가 축 처진 채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도 바로 저였어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회 초년생들이 일이나 관계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고민들이 바로 이 질문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사회 초년생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꼭 사회 초년생이 아니더라도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 떠오른 한마디가 바로 대한민국 출근길 표정을 바꾸고 싶다. 굉장히 거창한 뭔가 비전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창한 목표의 해결책은 그리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사소한 거였어요. 먼 미래보다 지금 내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왜 사냐, 이런 거창한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의 아침에 작은 시작을 돕는 그런 컨텐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것은 알고 보면 한 번도 사소한 적이 없었다고 저희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든 서비스는 우리가 놓치고 사는 사소한 것에 대한 이야기, 즉 마음을 돌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서비스는 아침 8시에 짧은 글 한 편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아침에 필요한 것이 사실 되게 이성적인 정보나 되게 그런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럴 때일수록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것이 감성적인 지지라고 생각했어요. 정서적인 보듬어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힘을 꽉 주고 있는 그 출근길 마음에 딱 긴장을 풀어줄 한마디를 보내면서 조금 다른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와리의 아침 식당으로 이렇게 바꿔서 아침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아침에 필요한 게 뭐냐? 아침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막내가, 아까 막내라는 말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희는 막내는 이제 하이어라키가 완전히 반대여서 결정자입니다. 저희 팀의 결정자이고, 아침에 필요한 게 뭐 아침밥이지 뭐야 라는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로 저희가 밥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또 밥이라는 그런 정서가 또 담겨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디오 콘텐츠로 식당을 열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와서 뭔가 요리하는 소리도 들려주면서 너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는 듯한 그런 5분짜리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밥 드셨어요, 혹시? 대부분 다 드시고 오셨군요.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먹을 아침밥 한번 저희가 만드는 메뉴들이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이런 아침밥들을 차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432 사회 초년생이 아침 먹으면서 그냥 툭
하고 던져보는 이야기들, 예를 들면 일이나 관계나 내 미래나 그리고 내 자아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들에게 너를 위한 오늘 하루 한 가지 메뉴를 주겠다. 이거 먹고 힘내서 출근해라 하는 이야기들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주인공은 아니고요. 강아지가 주인공이에요. 사실 원래 인간이 개를 키우잖아요. 근데 여기 왈식당은 개가 인간을 키웁니다. 그래서 개가 우리 인간들의 아침밥을 차리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와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와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간보다 오래 사는 강아지, 셰프고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주인이 괴짜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불로장생을 연구하는 과학자였는데 걷다가 떨어진 알약을 잘못 먹어서 이 개가 죽지 않고 계속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주인을 만났고 그 주인들이 주인이 인간들이 평생 행복을 줬다가 행복을 찾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견생 100년의 짬을 밑거름 삼아서 출근길이 미숙한 사회 초년생들을 돌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나 회사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마음을 돌보는 아침밥을 차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오디오에 나오는 아침밥을 진짜 먹어볼 수 있다면 어떨까? 이 생각에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식당이라는 주제로 진짜로 식당을 열었어요. 어디에 열었을까요? 지하철역 3호람에 열었습니다. 정말 작은 식당이죠. 안에 식당처럼 꾸며서요. 광화문역, 합정역, 강남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5호점까지 식당을 열어서 출근길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했고요. 다행히도 완판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내어주는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독자들도 굉장히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댓글이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독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8시에 좀 마음을 회복해서 출근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는 물질의 시대가 아니라 마음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일본의 한 교수님께서 한 말인데 저는 참 이 마음의 시대라는 말이 너무 와닿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신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신체 운동은 내가 짐에 가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대신에 걸어 올라간다든지 그런 걸 하는데 내 마음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까? 저도 되게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어요. 마음은 양적 성장의 반대말인 것 같아요. 숫자를 추앙하고 성장에 의존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는 이미 되게 낡은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 내실을 다지고 내 내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가 이미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적 성장이란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춰서 불행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기준을 갖고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적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 초년생들은요, 전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우울감에 취약한 세대라고 해요. 지난 1년간 2주 이상 우울감에 시달렸던 게 지난 3년간 중에 10%에서 14%로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청년들에게 주어진 솔루션이 굉장히 부재예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되게 허들이 높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는 그런 되게 허황된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울증이 훨씬 심해진 것 같다. 그런 솔루션들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퇴사율도 10명 중에 6명이 사회초년생이고요. 자살률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솔루션의 부재가 개인의 비극을
비극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이렇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 내적 성장을 가져다주는 사회는 도대체 어떤 사회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NPO나 NGO 같은 건 굉장히 유명한데요.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좀 더 많아지고 이미 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셀프 헬프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요. 셀프 헬프 그룹을 발견해야 됩니다. 셀프 헬프 그룹이 뭐냐면요.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 문제를 나누고 그 사람 문제를 들어주고 그래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셀프 헬프 그룹의 존재 이유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해결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셀프 헬프 그룹은 3가지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는데요. 당신은 첫 번째,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셀프 헬프 그룹의 가장 큰 특징은 구성원들이 완벽히 모두 평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돕습니다. 서로 돕는 과정에서 나만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너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어? 해서 서로 공감과 그 자체만으로도 서로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2번째, 당신 그 자체로 충분하다. 셀프 헬프 그룹의 2번째 특징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난 그것도 못해. 이렇게 부정과 책망 대신에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되게 정서적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그룹의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는 힘이 있다. 어떤 힘이 있냐면요. 내 경험이, 이 나의 힘든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그런 것을 알게 돼서요.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아래 5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셀프 헬프 그룹이 이 5가지를 완벽히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외국 사례예요. 알고 보니 우리는 같은 배에 타고 있었다.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었다. Well, it stops you going balmy for a kick-off.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정보와 지지를 얻을 수 있고 나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었다. 여기는 시니어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젊은 분들도 많이 나오십니다. It's given me a reason, to get up on a Monday morning and get out and do something practical. I keep coming along because it 내가 월요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I feel so 줬고 lonely at home. It's so nice coming out of the house, making few friends. It's meant somewhere I can make a difference in some small way in society and also meet lots of new and interesting people who inspire me every single day. I would encourage anyone who wants to get recovery. We have the potential to give you control back in your life rather than have to hand control over to someone else. 뭔가 자신이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그룹이 도와줬다고 이 셀프 헬프 그룹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2번째로는 이 셀프 헬프 그룹을 발견을 하셨다면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셀프 헬프 그룹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 역할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아침 8시에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차리는 그룹이잖아요. 근데 여기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저희 그 독자의 데모그래픽을 보시면 20대가 70%입니다. 그리고 우리 와리 아침 식당 언제 듣냐?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 출근길에 듣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회초년생만을 위한 셀프 헬프 그룹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건복지부 관계자분도 오셨지만 뭔가 셀프 헬프 그룹과 전문 기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서울시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블루터치 운동 같은 거 역시 뭔가 전 국민 대상도 좋지만 사회초년생의 솔루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만을 위한 어떤 지원 정책이 함께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조직 문화인데요. 오늘의 war이라고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애들이 포스트잇에 적어서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둡니다. 작년에 썼던 포스트잇인데요. 아마 이 포스트잇을 이제 제가 발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의 앞이나 뒤에 있는 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지극히 하찮은 것이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서로의 마음 건강을 한 번씩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희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의 출근길 표정이 조금이나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회의 중에 만들고 싶다고 한 거 있어요. 저희 팀이 좀 욕심이 과해요.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다고 5분짜리 출근길 유토피아를 만드는데 저희는 이제 매일매일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말은 푹 쉬시고요. 월요일부터는 이제 와리의 아침 식당 들으시면서 사소한 행복을 챙겨가는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